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족집게 100선 1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한 것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계약갱 신용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란은 1일 이의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은 다가구 주택은 1의 서식에만,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세와 종부세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1의 서식에 기재되어 있다 했는데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고요. 종부세는 1일 2의 서식에만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4번. 3의 서식에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 X입니다. 종부세는 1일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보면 좀 불합리하죠. 재산세, 종부세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요. 조세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지방세법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 종부세는 1일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5번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지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누구든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개공 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등록증 교부받은 후 인장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는 업무개시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시전입니다. 교부받은 후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1번은 등록증 교부받은 후부터 업무개시전이 아니라 등록 신청한 때부터 업무개시전이고요. 업무개시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의 경우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4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맞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5번 모든 고용인은 인장 등록해야 된다. 보조원은 안 하죠. 보조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예,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은 표시해야 되고 등록번호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2번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명시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린 경우에는 가짜매물, 거래 완료해가지고 매물 올려놔도 그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유튜브 채널 마찬가지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거래 이루어지고 나면. 자, 그래서 15번에 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하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담당 보조원 또는 담당 실장 해가지고 이름 적어서 전화번호 적어서 광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